좀비가 터졌어. 옆에 있는 회사 동료 믿을 수 있어요? 바로 그냥 와사바리 걸고 희생시키고 도망가는 게 회사 동료 수준의 신뢰잖아. 침입자가 있으면 한 가지 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 마트를 털러 나가지 않아도 돼요. 옆집을 털면 돼. 기상캐스터 30일 이내에 날씨 변화와 기상이변 및 이게 뭐 하는 데 쓸 수가 있지? 쓸만한 게 없잖아. 누가 내 뒤통수 때리면서 야 내일 비 오냐? 이러면은 잠깐만 내일 비 안 와. 이거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갖고 싶은 특성 월드컵 32강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연비 사용하는 연료의 효율이나 배터리의 용량 4배 향상 급유 충전 속도도 마찬가지로 4배 향상 주유소 같은데 급하게 차를 대고 주변에 좀비가 막 쫓아오는 상황에서 빠르게 주유를 넣어야 될 때 그때 좀 효율이 나겠죠? 이 정도면 주유할 때 카드도 꼽고 막 소리 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좀비들한테 어그로가 끌리기 전에 빠르게 급유하고 효율을 최대로 뽑아내면서 도망갈 수 있는 거 뭐 나쁘지 않겠네요. 꿀잠 일단 잠에 들면 반드시 개운하고 기분 좋은 잠을 잘 수 있음. 수면 중 신체와 정신 회복력 10배 향상 이거는 좀 벨붕이죠. 꿀잠이죠. 왜냐면은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좀비라고 쳐도 그렇고 핵전쟁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을 뭐든 가져오더라도 잠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꿀잠이 몇 시간 이상 자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일단 잠에 들면이잖아. 그러면은 2시간만 자도 회복력이 10배 향상이 되니까 20시간 잔 거랑 똑같다는 소리일 거 아니야. 잠깐만 그렇게 치면 1시간만 자도 되네? 미쳤네 그냥? 무조건 꿀잠이지 않아 이러면?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잖아. 10배를 아낄 수 있잖아. 최소 9시간을 아낄 수 있어. 근데 4배 효율을 가진다고 해도 4배로는 9시간 못 뽑아내죠? 이거는 꿀잠으로 가겠습니다. 자, 학습력, 교재나 타인으로부터 능력이나 재주를 배울 때 학습 효율 기존의 2배로 향상. 2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 배우는 거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2배면은 지금의 내가 2배라고 쳐봐야 서울대생이랑 비슷하긴 하려나? 아인슈타인급 아니면은 이게 크게 도움이 되냐는 거지. 그래 봐야 서울대생 만나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좀 아쉽지 않나? 오른쪽은 행동심리학. 간단한 대화만으로 타인의 심리 상태나 거짓말, 배신, 모략질 등에 간파할 수 있음. 이거지. 무조건이죠. 이거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음식을 얼마나 더 구할 것이며 농사를 짓거나 뭐 옆에서 경비를 선다거나 물건을 파밍을 한다거나 모든 행동을 할 때 사람 동료가 있어야 무조건 효율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길이 막혔어. 근데 그 길에 차가 한 대가 있어. 그거를 어떻게 치울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남자 6인 파티야. 그럼 가가지고 차 들어서 옆으로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서는 절대 그런 행동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디 특수 능력을 가졌거나 지금 뭐 특성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엄청난 특전사라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사실. 여러분들이 보통 웹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존재들은 다 특전사 출신들이야. 아니면은 뭐 서바이버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나 혼자 살아남으면서 막 뭔가를 하지 일반인들은 절대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이뤄야 되는데 그때 상대의 거짓말이나 배신이나 모략질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미친놈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팀의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능력으로. 이거는 무조건 오른쪽이다. 왼쪽은 서울대생 만났으면 그냥 끝이었어. 자, 왼쪽은 셰프. 영양학 전문가가 되며 가진 재료 이상의 맛과 영양을 가진 요리를 할 수 있음. 이거는 내가 아니라 동료가 가졌으면 하는 능력인데 내가 가지면은 좀 아쉬운데 내 옆에 덱스가 있다. 특전사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셰프 할게. 근데 그거 아니면은
기왕이면 내 동료가 셰프였으면 좋겠는데. 오른쪽은 대장장이, 금속의 재련, 가공 등 각종 냉병기와 도구 제작에 관한 지식과 수행 능력. 수행 능력까지 준다고? 수행 능력까지 준다라. 이거 좀 고민되네요. 이거는 둘 다 필요해. 왜냐면은 셰프도 지금 보면은 가진 재료 이상의 맛과 영양을 가진 요리를 할 수 있대요.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이 찾아오면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귀해질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에는 바퀴벌레, 진해, 쥐 이런 거 먹게 돼 있어. 결국에는 음식이 다 떨어지게 된다면. 그럴 때 그 재료 이상의 맛과 영양을 가진 요리를 뽑아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거부감이 훨씬 덜할 거 아닙니까? 누군가 한 명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 주는 게 좋다. 근데 대장장이 도구 제작에 관한 지식과 수행 능력,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있고 직접 만들 수도 있어. 이거 또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웹소설이나 웹툰 이런 거를 보면 결국에는 총 한 자루씩 들고 다니게 돼 있어요. 물론 좀비 아포칼립스로 가게 되면 총을 발사하면은 소음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지금 대장장이 선택해가지고 석궁, 쿼럴 이런 거 발사하면서 조용히 죽일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핵전쟁 아포칼립스로 넘어가게 되면 총기가 한 자루씩은 무조건 다 챙기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게 어떤 아포칼립스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바퀴벌레, 쥐 맛 없어도 먹으면 되잖아 그냥. 더 맛과 영양을 가진 요리를 안 해도 먹으면 살 수는 있잖아. 근데 대장장이는 이거는 대체가 안 된다고 봅니다. 냉병기를 만들 수 있다? 내가 저 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남을 약탈할 수가 있다. 내가 남이 해놓은 음식을 약탈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장이가 베스트 아닌가. 석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팀원한테 다 한 자루씩 줘.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석궁 5개 들고 장전하고 딱 상대방한테 쪼고 있으면은 어떡할 건데? 이거는 무조건이죠. 대장장이로 가겠습니다. 음식은 남의 거 뺏으면 돼. 배낭여행 걷기만 한다면 아무리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고 전문가급 캠핑 서바이벌 지식 보유. 이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지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캠핑 서바이벌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디가 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하고 이거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낚시를 어디서 할지, 덫을 어디다가 놓을지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개꿀 아닌가?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돼. 솔직히 얘기해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이 터지면 좀비, 핵전쟁 어디든 산에만 올라가면 산까지는 올 필요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현대 시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음식, 마트, 그리고 도구들 이런 것들이 다 시내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를 조달하거나 오랜 기간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시내로 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웹소설 같은데 봤을 때 좀비 아포칼립스 웹소설 같은 걸 보면 처음에는 산이나 시골 같은 데서 있다가 결국에는 조금씩 영역을 옮겨가면서 동료를 늘리면서 시내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래. 여기서는 음식 조달이 안 돼요.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농사를 지어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농사라는 게 말이 농사지 혼자서 어떻게 내가 먹을 분량을 다 농사로 만들어내. 절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트를 털거나 통조림을 챙기거나 총기를 가져온다거나 보온이 되는 옷 종류, 텐트, 캠핑 용품 이런 게 전부 다 시내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결국에는 시내로 넘어와야 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그 전에 사실 그 과도기가 한번 있죠.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는 막 사람들끼리 도망가고 물건 털고 막 이러면서 흩어지는 그 단계, 그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면 약탈이 시작되죠. 미친 사이코패스들이 약탈을 시작하고
세 번째 단계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구역이 나눠지면서 조금 좀비들만 돌아다니고 좀 조용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 세 번째 단계가 오기까지 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장점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오른쪽 거는 안전 영역, 지진, 화재, 침수, 붕괴 등 위험한 상황에서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 가장 안전한 장소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음. 지금 저 말은 좀비 아포칼립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비한테 둘러싸이기 직전에 어디로 도망가면은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인지 그것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야. 그렇기 때문에 좀비가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어.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길이 만약에 없어. 그래도 얘는 어딘가로 안내를 할 거라는 거야. 상대적으로 거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물려 죽을 수 있는 장소로 안내를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접근 가능한 범위 내이기 때문에. 뭐 건물이 부서지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좀비 아포칼립스로만 와도 그렇게까지 필요한 그건 아니야. 상대방이 총이나 활을 막 쏘고 있을 때 두 발 맞을 거 한 발 맞게 해주고 뭐 이 정도 차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초반이랑 두 번째 섹션까지 다 넘길 수 있는 배낭여행으로 가서 산에 처박혀가지고 어느 정도 버티기 들어가는 게 베스트 아닌가. 배낭여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난투의 달인, 빠루, 골프채, 의자, 소화기 등 무기가 아닌 모든 물건을 무기로서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음. 이거는 약탈자로 가겠다는 거죠. 앞에 그 대장장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 가장 큰 효율을 발휘하겠죠. 빠루에다가 뭐 못 같은 거 조금 더 박아주고, 조금 더 뭐 만들어주고, 그거 들고 가가지고 한바탕 처리하고. 난전 상황일 때 확실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면 어느 정도 유용할 것 같아. 근데 재난이라든지 핵전쟁이라든지 그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총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유용한지는 의문이다. 좀비 몇 명 정도 상대할 수 있다 정도? 오른쪽은 케렌지코프. 뭐지 저게 무슨 뜻이지? 긴장하여 심박수가 높아질수록 반사신경이 빨라짐. 최대 16배까지 향상. 산대 비슷한이네? 굳이 얘기하면은? 아니면은 그 페스나 제로에 나왔던 그 주인공이 쓰는 기술이잖아. 심장의 혈류를 빠르게 해서 내 몸의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괜찮은데? 이게 16배가 말이 16배지. 지금 성인 남성이 전력 질주를 했을 때 시속 16에서 25km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m를 14초에서 15초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반사신경이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고 반사신경이잖아. 그러면은 그거네. 상대가 날 공격하려고 할 때 긴장이 딱 되면은 상대 주먹이 느리게 보이면서 내 몸도 느려지긴 하지만 16배 정도 빠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처음에는 유용할 것 같아. 상대가 총을 겨눴을 때 긴장이 딱 되면서 총구가 화약이 붙는 모습을 보면서 내 고개를 돌려서 총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상대가 석궁을 쏘거나 활을 쐈을 때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어떡해. 이제 내가 알아버렸어. 나 활도 피할 수 있구나. 총알도 피할 수 있구나. 알아버렸어. 상대가 나한테 총을 겨눴을 때 더 이상 긴장되지 않아. 그러면은 심박수가 높아지지 않는 거야. 내가 살아남으면 살아남을수록 더 이상 나는 긴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더 이상 이 능력이 발생하지를 않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초반에만 쓸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게. 그럴 바에는 난투의 달인이 낫지 않나? 평생 가는 기술이니까. 난투의 달인으로 가겠습니다. 위장 죽음. 동물과 기계마저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죽은 척을 할 수 있음. 기계마저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 중에
SF적인 것도 있으니까 AI가 다 죽였을 그런 상황도 존재하긴 하니까 그러면 이게 보니까 동물이면 좀비도 포함이 된다고 치면 모두를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람도 속일 수 있고 내가 완벽하게 죽은 척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일단 좀비 세계에서는 무적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좀비들은 죽어 있잖아요. 그럼 죽으면은 동료라서 안 먹잖아요. 그럼 위장 죽음을 하면 동료라고 생각해서 안 먹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비 세상에서는 무적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같이 있는 핵전쟁, 재난 이런 것에서는 그닥 그렇게 쓸모가 있어 보이진 않아. 근데 오른쪽은 가련 사람들이 당신을 불쌍하게 봐서 웬만하면 해치지 않고 잘 챙겨줌. 위장 죽음의 하위 호환이잖아. 어? 좀비가 날 불쌍하게 보진 않을 거잖아. 사람한테만 통하는 거잖아. 얘는 죽은 척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거고 가련은 불쌍한 척해서 지나가게 해주는 거잖아. 사이코패스 만나면 어떡해. 공감성이 부족한 사이코패스를 만나게 되면 전혀 나에게 공감을 못 해줘서 불쌍하게 보지 못할 거 아니야. 근데 사이코패스들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제일 잘 살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의 없는 능력이라고 봐야 돼요. 이 가련은 언제 도움이 되냐? 내가 생존자 캠프에 드디어 도착을 했어. 들어가야 돼. 근데 몸에 물린 자국이 없는데도 빨리 안 들여보내줘. 그때 1시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뒤에서 좀비가 1시간 안에 나를 쫓아오는 그런 게 아닌 이상 사실상 쓸모있는 능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위장 죽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위기의 상황에서는 이해관계를 떠나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위기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음. 이해관계를 떠나라는 게 그러면은 내가 약탈자 무리를 만났어. 4명 파티야. 나는 혼자 있어요. 그때 한 명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서 총을 겨누면서 가진 거 다 벗어 이렇게 했을 때 도움! 이렇게 하면 나머지 3명이 날 도와준다는 거야? 이게 단체도 이게 되는 건가? 이해관계를 떠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옆에 상대의 동료였던 애가 갑자기 날 도와서 옆에서 총 꺼내가지고 걔를 쏴버리는 수준인 건가? 그렇게 되면 너무 사기지 않을까? 솔직히 얘기해서 좀비 아니고서는 모든 상황에 너무 사기야 얘는. 그냥 무조건 상대가 단체다. 2인 이상이다. 그럼 무조건 내가 이겨. 한 명이 나를 적대하기만 한다면 도움! 하면 그 옆에 있는 애가 걔 죽이고 그러면은 얘가 당황해가지고 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자식! 했을 때 다시 도움! 하면 그 옆에 있는 애가 또 걔를 죽이고 우리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야! 했을 때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도움! 하면 그 옆에 있는 애가 또 쏴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혼자 남았을 때 내가 걔를 쏴 죽이기만 하면 물론 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제가 단체에 테러를 일으킨다거나 모두를 죽이겠다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약탈자 마을을 들어가게 됐을 때를 가정하는 거예요. 식인 마을을 들어가게 됐을 때. 그럴 때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물론 그거는 한 가지 알아둬야 되긴 합니다. 도움을 외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위험할 것 같아서 도움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저격총 맞고 뒤져버리면 그건 어쩔 수가 없겠지. 하지만 굉장히 사기적인 능력 같아 보인다. 자, 오른쪽은 스쿼드. 내 그룹이 4명 미만이면 4명이 될 때까지 우호적인 사람을 쉽게 찾아 영입 가능하다. 회사 동료 수준의 신뢰. 회사 동료 수준의 신뢰?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니야?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당장 내가 먹을 게 없고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는데 포스트 아포칼립스 좀비라고 칠게요. 제일 간단한 게 좀비니까. 좀비가 터졌어. 옆에 있는 회사 동료 믿을 수 있어요? 바로 그냥 와사바리 걸고 희생시키고 도망가는 게 회사 동료 수준의 신뢰잖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 이 정도면. 너무 쓸모없는데? 도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의 재능, 헬스 능률이 2배 좋아지며 유산소를 과하게 조져도 근손실이 없음. 아니 아포칼립스 상황에 어떤 놈이 과하게 운동을 해.
오히려 저렇게 근육을 잔뜩 키우고 스테로이드 이렇게 하고 하려면은 몸이 둔해져서 안 돼요.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 군인들 마냥.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저거는 재배치 전용 무전기로 구조 헬리콥터를 호출하여 250km 이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이거는 이건 너무 사기인데?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구조 헬리콥터가 박살이 날 수도 있겠지 당연히. 내가 불렀는데 박살이 나버리면 그대로 그냥 끝인 거겠죠. 3개월 쿨타임이 있긴 한데 3개월마다 한 번씩 나가면 되잖아. 3개월마다 한 번씩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다 챙긴 다음에 대형마트 옥상으로 가서 재배치를 받아서 집으로 가. 그리고 거기다가 다 쌓아놔. 그리고 3개월 동안 먹어. 물론 대형마트 터는 위험은 있겠지. 대형마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좀비라든지 뭐 괴물이면 괴물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어쨌든 털어야 되잖아. 어디든지. 털고 나서 헬리콥터 타고 복귀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적어도 헬스보다는 낫지 않나. 헬스는 그냥 내가 2배 하면 돼. 재배치로 가겠습니다. 스카우터 상대방을 훑어보기만 해도 신체 능력 및 육체와 정신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자신은 안 된다. 나보다 약한 놈 발견하는 전용이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아포칼립스 상황에 상대가 나보다 많이 약하고 건강 상태가 안 좋고 정신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 솔직히 안 도와주잖아요. 누가 도와줘? 하나하나 다 데려가서 케어할 거 아니잖아. 그럼 결국에는 약탈할 때 쓰는 거잖아. 대장장이랑 난투의 달인이랑 스카우터랑 셋이 만나면 무적이네? 글쎄요. 신체 능력만 파악하는 거니까 상대방의 무장은 모르잖아. 권총을 허리춤 뒤에 끼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전투력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내가 리더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스카우터로 누가 신체 능력이 좋고 건강 상태가 좋고 얘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은 얘는 집중 케어 뭐 이런 게 가능하니까 리더면은 굉장히 좋은 능력일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걸 내가 가지게 되는 거잖아. 이 특성을. 내가 리더를 할 수 있을까? 이 아포칼립스 상황이 터졌을 때 과연 내가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 이것저것 막 이렇게 지휘를 하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다. 침입자. 각종 자물쇠, 전자 도어락, 침입 경보기 등의 보안 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지식과 손재주 보유. 해커가 되는 거니까 이게 무조건 좋지 않나. 왜냐면은 결국에는 나한테 무슨 역할이 오겠어요. 건강한 30대 남성이잖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밖에 나와서 물건 가져오는 역할을 내가 하게 될 거란 말이야. 안 봐도 뻔해. 그렇다고 내가 안에서 폭력을 휘두르면서 대장의 역할은 할 만한 깜냥이 안 돼요. 그럼 결국에는 나는 어디 나가서 물건 털어오는 역할을 할 거잖아요. 그럼 기왕이면 각종 자물쇠 전자도어락 침입 경보기 해제해가지고 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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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질하면 좀비 주변에 다 몰려오잖아. 그리고 어그로 개 끌리잖아요. 다른 약탈자들도 다 모으게 될 거 아니야. 조용히 털고 조용히 나오고 그리고 대장이 야 이거 뭔지 한번 열어봐 했을 때 갑니다 예이 하면서 가서 차각차각 차각차각 이거 하면은 얼마나 예뻐하겠어 나를. 얘는 봐줘 루뱅이는 살려줘 자물쇠 누가 딸 거야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한 명쯤은 침입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침입자. 베어형 주변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영양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비위와 소화력이 아주 강해짐. 아까 그 영양사 하위 호환 같은데 한 가지 더 그거는 파악할 수 있으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게임에서 그 사물 빛나는 거 스캔하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영양소를 스캔할 수 있다는 뜻이긴 해. 그러면은 좀비 아포칼립스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비도 어느 정도 고기가 붙어 있을 테니까 영양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좀비의 위치를 스캔을 쫙 해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다르게 쓰자는 거죠. 자, vs 넘버원 위기 탈출 넘버원. 야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위기 탈출 넘버원. 아직도 하나 이게? 옛날에 없어졌지 않나? 위기 탈출 넘버원? 스펀지 위기 탈출 넘버원.
옛날에 진짜 무조건 앉아가지고 그거 거의 드라마였어요. 개그 콘서트급이었어 이거. 가족 다 같이 앉아서 보고 거기에 나온 위험 사례와 안전 수칙 및 응급 조치법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음. 근데 이거 위기 탈출 넘버원에 잘못된 것도 몇 개 있지 않았나? 뭔가 잘못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잘못 숙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잘못 배우면. 하지만 어느 정도 응급조치법을 배우게 되니까 산에서 만지면 안 되는 풀 이런 거 있었잖아. 넘버원 여기서 나왔던 거 중에. 그런 거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그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산에서 살아남기 이런 거 서점에 책 읽을게요 그냥. 어차피 아포칼립스 상황이 되면 책은 아무도 안 털어가. 그냥 책 꺼내서 읽을게요 제가. 베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드론. 전용 PDA로 최대 150kg의 짐을 100km 이내의 원하는 위치로 배달 가능한 드론. 호출 가능. 쿨타임 7일. 사람 탑승 불가. 저 PDA라는 게 핸드폰 같은 거예요. 전용 핸드폰이라고 보면 돼. 그걸로 100km 이내에 원하는 위치로 배달 가능한 드론. 호출 가능. 배달 가능한. 내가 보낸다는 거 같죠? 보니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뭔가를 받는 거면 이거 안 됨, 저거 안 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150kg의 화약이나 총알 이런 걸 보내달라 할 수 있잖아. 받는 거면. 그럼 너무 사기인 것 같고 배달 가능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보내는 것만 가능한 것 같아.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내가 보낼 일이 있나? 뭔가를 보낼 일이 있나? 너무 이게 이타적인 거 아니야?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뭔가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 우리 가족이 멀리 떨어져서 살면 뭐 필요할 수 있겠죠. 물론 기러기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주말 부부 이러면은 남편이나 아내 쪽이 뭐 한 명이 뛰어난 쪽이 자재를 모으거나 물자를 모았을 때 걔를 보내고 하면서 상대방을 살리는 용도로 쓸 수 있긴 하겠지만 글쎄 제가 쓸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람이 탑승도 불가능하니까. 아니면은 정말 획기적인 방법인데 우리 팀에 그 아까 뭐지 싸움꾼이었나? 대장장이 싸움꾼 스카우터 조합이면 배달 드론에 폭탄을 넣어서 아니면은 좀비를 집어넣어서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비는. 좀비를 여기 가득 집어넣어서 상대방의 기지를 테러하는 용도로 쓸 수는 있겠죠. 그러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물자를 다 가져온다든지 이런 미친 행동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약탈자가 되는 게 아니고서야 굳이 필요할까? 오른쪽은 목공업자, 구조물 제작, 건축, 건물 수리 및 보강. 미쳤다. 요새화, 효율적이고 견고하게 수행. 필수죠. 이거는 한 명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있는 팀이 진짜 개오래 살아남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트 1층을 완벽하게 봉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대형 마트에 가. 거기에 어떻게든 처리만 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처리만 해. 그러고 나면 거기에 있는 가구 종류들을 다 가져와서 모든 문, 모든 창문 이런 거를 다 막고 바리케이트 쌓고 근처 외벽 만들고 안에도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물자 같은 거 만들고 해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1층을 보강해 놓으면 절대 뚫리지 않는 대형마트가 완성이 되지 않나. 배달 드론만 아니라면. 그럴 때 배달 드론이 갑자기 옥상이라든지 창문을 쨍그랑 뚫고 들어와서 덜컹 열렸는데 거기서 좀비가 튀어나온다. 그런 거 아니면 1층만 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공업자가 팀에 무조건 한 명은 있어야 된다. 그게 내가 된다면 목공업자는 거의 죽을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하게 필수 인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리더가 와도 사이코패스 리더가 와도 집 앞에 막아주고 외벽 만들어주고 하는 팀원은 절대 죽이지 않을 거예요. 내가 깝치지만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목공업자로 가겠습니다. 취업하기가 좋을 것 같네요. 니게룽다요. 도망치는 상황에서 근력, 지구력, 유연성 등 종합적인 육상 능력이 4배 향상.
인벤토리 들고 다니는 짐이 25kg만큼 덜 무겁게 느껴짐. 25kg 이하는 맨몸처럼 가벼움. 25kg면 제법이긴 해. 쌀 한 포대가 20kg짜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어도 맨몸처럼 느껴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짐을 안 들고 다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엔간에서는 이 짐을 챙겨 다닐 거야. 총기, 그리고 등에 여러 가지 각종 생필품, 물통, 뭐 음식, 아니면 다른 데서 주운 짐 이런 거를 가방에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을 거야. 총이 아니더라도 소방 도끼 뭐 이런 거라도 들고 있겠죠. 어딘가에서 주워가지고. 그렇게 되면 25kg는 무조건 깔고 가야 돼. 근데 그 25kg를 빼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25kg 이상을 들고 도망가면서 4배 향상되는 것보다 그냥 25kg 안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4배면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성인 남성이 도주할 때 근력, 지구력 등 모든 운동 능력이 4배가 된다면 100m를 몇 초에 주파할 수 있을까? 4배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7초대가 나옵니다. 우사인 볼트보다 조금 더 빠른 정도. 7초. 자, 그러면 이제 이 능력을 가진 남자가 25kg의 짐을 들고 있어. 그리고 아무 능력이 없는 남성이 맨몸으로 달리기를 한다고 쳤을 때 얼마나 나와? 이 두 명이 했을 때 4배 능력자는 9초대. 거의 우사인 볼트급. 근데 성인 남성 맨몸으로는 14초. 평범한 전력 질주. 아, 그래도 확실히 차이가 나긴 하네. 5초 정도 차이가 나네요. 우사인 볼트급으로 뛰어다닐 수 있네요. 도망갈 때는 25kg를 들고 있어도. 이러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해. 근데 도망칠 때만인데 솔직히 모든 상황에 도망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시간으로부터 도망치는 중이다. 이 지랄은 안 되나? 너무 오타쿠적인 발상인가? 나는 현재 흘러가는 시간으로부터 도망치는 중이다 하면서 모든 능력을 4배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항상 4배로. 그렇게는 안 되려나? 25kg 이거 좋을 것 같긴 한데 4배 향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이한테 설득이 좀 됐달까? 시간으로부터 도망칠게요 저는. 자, 블록버스터 주인공. 폭발물이나 폭발 사고에 휘말려도 절대 죽거나 영구적인 상해를 입지 않음. 진지 구축, 경고성, 기능성, 위장이 모두 완벽한 진지를 최소한의 재료만으로 신속하게 급조 및 구축 가능. 이거는 왼쪽은 핵전쟁 아포칼립스 상황이면은 지리겠죠. 핵에 맞아도 영구적인 상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미친놈이 돼버리는 거겠죠. 하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까지 쓸모 있는 능력은 아니야. 솔직히 좀비 세계라고 치어도 별로일 것 같고, SF 아포칼립스면 좀 쓸모가 있긴 하겠다. 보통 로봇들일 거니까 로봇이 폭발할 때 거기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긴 할 거 아니야. 하지만 좀비가 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 저 진지구축은 안타깝지만 목공 장인 하위호환인 것 같아. 왜냐면 결국에는 건물을 끼고 우리가 방어를 할 수밖에 없어. 콘크리트 벽이 있잖아, 공짜로. 건물이 있기만 하면 콘크리트 벽이 공짜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모래로 진지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거야. 결국에는 문이나 창문만 막으면 완벽하게 밀폐가 되는 건물을 끼고 아지트를 만들게 돼 있기 때문에 진지 구축은 너무 쓸모가 없지 않나. 그리고 산으로 가게 될 누가 있겠어요? 캠핑 장인. 아까 앞에 한 명 있었던 걔는 이미 전문가급의 서바이버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지 구축도 가능해. 그래서 하요한이지 않을까? 얘는 너무 별로다. 그리고 그냥 병장들 데려와서 시키면 되는 거죠. 병장들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공군이지만 육군 출신들은 다 할 줄 알잖아. 블록버스터 주인공으로 가겠습니다.
자, 형사 가제트. 이야, 가제트 이거 저는 가제트 세대 아니거든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로보팔 가제트 세대 아닙니다. 자, 만능손, 장도리, 톱, 스패너 등 사람이 들고 사용하는 무동력 공구를 맨손으로 대체 가능하며 맨손으로? 이로 인해 손이 다치지 않음? 아, 무기로는 못 쓰는데 그러면은 맨손으로 나무 옆을 슥싹슥싹 이렇게 내가 넥슬라이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비면은 톱질이 되는 거잖아. 사람한테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무기로 못 쓴다고 하니까 근데 위험용으로 쓸 수는 있을 거 아니야. 옆에 자연스럽게 톱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황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장도리도 된다고 하니까 콘크리트를 내 손으로 막 때려. 그러면 막 팍팍 부서지는 모습이 상대방한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사람을 때렸을 때는 일반 주먹이랑 똑같은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걔는 모르잖아. 내가 사람을 안 때리면 되잖아. 벽만 때린다면 나는 진짜 걔 미친놈이 되는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른쪽은 잠입, 걸음소리, 숨소리 등 몸에서 나는 소음 최소화, 숨어있을 경우 존재감이 아주 적어짐. 이거 괜찮네요. 솔직히 얘기하면 왼쪽은 결국 나중에 걸려가지고 머리끄댕이 잡혀서 톱질하는 거 말고는 크게 쓸모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잠입은 약간 위협도 되잖아. 옆에 있는데도 소리가 안 나 막. 걸음소리가 막 안 나. 그리고 그 보스 뒤에서 있나? 하면 갑자기 뒤에서 착 천장에서 내려와서 예. 그 장면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보스로는 못할 것 같아. 소리가 안 나는 보스는 없어요. 보스는 항상 당당하게 앞에서 나서야 되니까. 그 대신 나는 항상 그림자에서 검은 색깔 옷 입고 개멋있게 돌아다니면서 좀비한테도 안 들킬 거 아닙니까? 걸음소리가 안 나니까. 그러면은 이게 진짜 베스트 아닌가? 겸사겸사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있으면 암살도 좀 하고 그러면은 내 악명이 높아지면서 아무도 날 쉽게 건드리지 않을 거고 잠입이 베스트인 것 같다. 잠입으로 가겠습니다. 험상궂음 협박과 위협이 잘 먹히고 웬만한 놈들은 다 첫인상부터 쫄게 됨. 근데 이거는 잠입 하이원이죠. 마동석도 뒤에서 칼 맞으면 한 대 맞으면 안 죽을 것 같긴 해. 한 대 맞아서는 안 죽겠지만 한 번 등 찌르고 다시 그림자로 쓱 그리고 반대쪽에서 등 찌르고 그림자로 쓱 캠파치급 아니면은 어둠 속에서 칼 맞고 살아있을 순 없어요. 캠파치 빙의해가지고 내가 찌르는 거 맞아주고 손목 잡아서 죽방 한 대 맞으면 내가 갈 수도 있겠지. 한 방 컷 날 수도 있겠죠. 아니 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나겠죠. 하지만 안 잡히면 되는 거잖아. 캠파치 아니잖아. 어떻게든 되겠죠. 오른쪽은 공포 면역, 각종 공포증을 극복하고 상황에 따른 불필요한 공포를 느끼지 않고 냉정 유지 가능. 이게 은근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웹소설의 주인공들은 공포 면역을 들고 있어요. 이미. 이게 필수 조건이야. 공포 면역이 없는 주인공은 오래 살아남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작가들이 주인공의 공포를 못 느끼게 만들어.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익숙하다든지 아니면은 스킬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강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포 면역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인데 좀비가 워킹데드처럼 그냥 좀비일 수도 있고 레프트 4데드처럼 벽을 기어다닌다든지 탱크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진짜 과하게 가면 엄청 징그러우면서 빌딩을 긴 팔로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스파이더맨처럼 날아다니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대방의 소리, 후각 이런 거에 다 반응을 하면서 쫓아다니는 괴물 같은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려면 공포 면역은 필수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 같은 잠입을 상대할 때 갑자기 이게 왜 상대하는 걸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잠입을 상대할 때 왼쪽은 캠파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될 거지만 얘는 빠르게 면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아 이건 절대 내가 뒤로 붙잡을 수 없다. 그러면 한 대 맞아주고 손목을 잡자는 오히려 얘가 그 판단을 해버릴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공포 면역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자, 이번에 32강의 마지막이죠. 이제 개척자 전문가 수준의 산행, 수영, 클라이밍 능력으로 험한 지형 돌파 가능. 이거는 캠핑 전문가 하위호환이죠. 기상캐스터 30일 이내에 날씨 변화와 기상 이변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를 정확하게 예측. 이거는 재난 상황 아포칼립스 아니면은 너무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하는 데 쓸 수가 있지? 지진을 알아낸다고 해도 뭐 우리나라에 지진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날씨 변화와 기상 이변이라 내일 비가 온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쓸모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내가 소속이 된다고 해도 쓸만한 게 없잖아. 누가 내 뒤통수 때리면서 야 내일 비 오냐? 이러면은 잠깐만 내일 비 안 와. 이거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저기 뭔가 이상한데요? 갑자기 28일 이후부터 이틀 동안 눈이 온대요.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 이상해요. 저번에 얘기했던 그때 이후로 9일 동안 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10일이 더 지나 19일 동안 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유용하겠죠. 빙하기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능력을 어떻게든 쓸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 내가 작가라면. 근데 그게 아니면 그닥 쓸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빙하기 미리 대비하는 거 말고는 글쎄다. 차라리 하위호환인 개척자가 낫지 않나. 개척자로 가겠습니다. 자, 16강 첫 번째 매치. 재배치랑 블록버스터 주인공. 이젠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헬기랑 블록버스터 폭발물이 같이 나오네요. 이거는 무조건 재배치가 맞죠. 블록버스터 폭발 사고에 휘말려도 절대 죽거나 영구적인 상해를 입지 않음. 이거 솔직히 그렇게까지 쓸모있는 능력은 아니야. 내가 폭탄이 손에 있어. 만약에 수류탄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군대가 바로 옆에 있는데 마침 내가 거기서 이 상황이 터지자마자 수류탄을 한 몇백 개를 훔쳐왔다. 만약에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지만 들고 왔다. 그러면은 수류탄을 까서 내 발 앞에 떨어뜨려도 나는 영구적인 상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물론 좀 아프긴 하겠죠. 하지만 운 좋게 살아남는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수류탄으로 자폭이라도 좀 시도하면서 상대를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아니면 무조건 재배치가 맞다. 내가 위험하거나 당장 둘러싸이기 직전이거나 무슨 상황이 터졌거나 아니면은 복귀를 해야 되거나 했을 때 250km 이내의 섬으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얘는. 이게 킥이야. 지금 얘기 밑에 나오는 것도 바다잖아요. 바로 해안가로 가서 물건을 다 털어. 마트 같은 데서. 그리고 섬으로 가버려. 그래서 그 섬에서 3개월 살아요. 그리고 다시 호출해서 들어와. 그러면 3개월 동안 본토에 있어야 되긴 하네. 3개월은 본토에 있어야 되네. 그때 진짜 3개월 동안 빡 집중해서 살아남아. 물건 자재 이런 거 다시 다 모아. 그리고 이거 타고 다시 섬으로 들어가. 그리고 이게 나 혼자만 이동한다는 말이 없어. 헬리콥터를 호출하여 이동 가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헬리콥터 지금 저기 보여주는 저런 헬리콥터면 6명에서 8명은 탈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조종사도 있을겠죠 안에. 조종사는 아마 세트로 그냥 준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사람도 몇 명 데려올 수 있어 섬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배치가 무조건이다. 잠입대 도움. 상대방 세뇌하는 거랑 암살하는 건데 이거는 잠입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도움은 결국에는 내가 도움을 받을 인물이 옆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상황이 와야만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이 잠입은 그 도움이 필요한 위기의 상황 자체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숨어서 돌아다닐 거니까. 그래서 잠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단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얘는 우리 팀 선동하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 대신 죽어줘 말고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잠입으로 가겠습니다. 자, 위장 죽음 대 배낭 여행. 위장 죽음. 상대를 잘 만나서 올라온 거죠. 이거는 나쁘진 않은데 상대를 그냥 잘 만났을 뿐이야. 만약에 죽은 척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죽은 줄 알고
불태워서 없애야지. 시체 없애야지. 아니면 대머리 독수리 같은 거 와가지고 죽은 시체만 먹는 놈들도 있잖아요. 하이에나 같은 거. 그런 애들이 와서 뜯어먹으면 어떡해. 그렇기 때문에 배낭여행으로 산으로 들어가서 일단 최대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게 가장 베스트다. 개척자, 배낭여행의 하의요한, 그리고 대장장이 무조건 단체 생활을 하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죠. 그리고 그 단체가 생존자 단체가 아니어도 돼. 약탈자 단체여도 모두가 나를 환호하면서 받아들일 거예요. 걔네들한테 무기 좀 쥐어주고 이러다가 막 싸움 붙었어 내가 누구랑. 그랬을 때도 너 나 죽으면은 그거 누가 관리할래? 너 칼 안 만들어준다. 내가 진짜 개멋있는 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너 안 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아 왜 줘 이렇게 하면서 봐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행 능력을 얻는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철 두드리고 망치질하고 하는 그 팔뚝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드워프 마냥.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도 강해질 수밖에 없어. 이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일단 올라가라. 니게룽다요. 시간으로부터 도망치면 항상 4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미친 사기 능력. 그리고 베어 형은 좀비 스캔 가능한 능력이죠. 니게룽다요로 스캔이 필요 없이 몸으로 직접 스캔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게룽다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입자 대 목공업자. 이거 좀 고민되네. 결국에는 둘 다 아포칼립스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필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각종 자물쇠, 전자도어락, 침입 경보기 이거 굳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마트 같은 거 비상 상황이 터졌어. 그러면은 공공장소, 백화점, 마트 이런 거 셔터 다 내려옵니다. 그 셔터 다 깨고 부수고 하면은 삥삥삥삥삥삥삥 하면서 경보음 엄청나게 울릴 거야. 그거 어떻게 다 해결하고 좀비 다 피해가지고 아니면 약탈자들 피해서 SF면은 그 로봇들, AI들 다 피해서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보안장치 무력화는 AI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는 더 좋아. 개사기 능력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침입자 능력도 결국에는 물건 털고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목공업자 얘는 확실한 건 거주지가 있어야 돼요. 내 기지라는 게 존재해야 돼. 침입자는 배낭 하나 메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하루는 여기서 지내고 여기가 좀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은 한 2, 3일은 또 걸어서 다른 데 갔다가 거기서 또 며칠 지내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목공업자는 내가 뿌리를 내려버리면 거기서 계속 살아야 돼. 왜냐면은 내가 이미 건축을 해놓은 게 아깝잖아요. 요새화를 해놨잖아. 근데 그 요새화라는 게 그 약탈자 잘못 만나면 내가 이미 약탈자 파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면 나를 안 죽이고 아껴주겠죠. 근데 이미 내가 요새화를 혼자서 다 해놨는데 약탈자가 거기를 약탈하러 들어오면 나만 죽이고 기지를 뺏어가 버릴지도 몰라. 더 보강을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그냥 너 죽이고 여기 내가 쓸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결국에는 약간 리스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좀비가 근처에 많은데 내가 요새화를 해버렸어. 거기다가. 그럼 요새화 하는 동안 또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어그로 좀 끌릴 거 아닙니까? 소리 때문에. 그러면 근처에 좀비들이 조금씩 모일 거 아니야. 그럼 요새화를 아무리 해놔도 내가 밖에 못 나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생존자 연합에 포함이 돼 있을 때 빛을 발하는 능력이라서 침입자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자, 난투의 달인 운이 좋아서 올라왔죠? 이 녀석은 그냥 진짜 긴급 상황에서 옆에 있는 거 들고 사람 패는 거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쓸모있는 능력이 아니다. 하지만 행동심리학 개사기죠. 상대방의 거짓말, 배신, 모략질을 간파할 수 있는 미친 능력 이거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리더일 수밖에 없어. 스카우터보다 더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행동심리학은 올라가야 돼. 꿀잠 대 공포 면역. 시간 9시간을 아낄 수 있는 꿀잠이냐 아니면은
모든 상황에서 냉철하게 행동할 수 있는 공포 면역이냐 하면은 거의 공포로부터 모든 정신적인 이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사실 아포칼립스 세계관이면 좀비라든지 내가 혼자 남을 공포, 우리 가족들이 살아있을지 걱정이 되는 그 공포, 그런 모든 공포로부터 면역이 되면서 완벽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니까 꿀잠은 힐로 버티는 거예요. 공포 면역은 아예 그냥 면역인 거고 꿀잠은 힐로 버티는 거야. 계속 깎이고 그날 자고 다시 채우고 깎이고 다시 자고 채우고 이걸 반복하는 거고, 면역은 이뮨이 뜨는 거죠. 근데 어떤 탱커라도 이뮨이 조금 더 좋은 거잖아. 무적기인 거잖아, 오른쪽은. 근데 왼쪽은 누가 뒤에서 힐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힐을 못 받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잠을 못 자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면역이 무조건 베스트이기 때문에 공포 면역이 좋지 않나. 공포 면역으로 가겠습니다. 자, 니게룽다요. 이제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 항상 4배로 움직이는 능력과 전용 무전기로 구조 헬리콥터를 호출하는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이 2개라고 보면 되는데, 도시에서 4배로 빠르게 살아남을 것인가, 섬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떤 아포칼립스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SF, 재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섬이라는 게 이점이 없어요. SF적인 아포칼립스 상황이면은 섬이라도 무인 정찰기 이런 거 날아가면서 결국에는 다 파악이 돼버려. 그리고 재난이면 섬이 더 위험해요. 해일 덮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섬이 더 위험해. 하지만 우리의 니게룽다요, 뭐죠? 도망치는 상황에서 근력, 지구력, 유연성 등 종합적인 육상 능력이 4배 향상. 육상 능력이면 도망만 칠 수 있는 거니까 생각해보니까 타격 이런 거는 4배가 향상이 안 되긴 하겠네요. 그래도 생각해봐. 내가 칼을 손에 쥐고 있어요. 카타나를 쥐고 있어. 그랬을 때 세월로부터 도망친다. 나는 나를 쫓아오는 시간으로부터 도망치는 중이다 하고 나서 발동을 시켜. 그럼 4배 빠르게 달려가서 발도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앞에서 칼을 휘둘렀다고 생각했을 때, 자, 이 4배 능력자가 칼을 휘둘렀을 때 상대방은 과연 알아차릴 수조차 있을 것인가.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칼을 휘둘렀어. 그랬을 때 시속 250km에서 300km, 시속 300km로 칼을 휘두르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02초 만에 이미 목을 자르고 지나가요. 칼인가 했을 때 목이 촤 이미 잘리고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 움직였다 라고 반응한 순간 이미 배인 후 나는 세월로부터 도망친다. 니게룽다요 능력이라면 바로 앞에 있는 상대를 바로 사살 가능하다. 이거는 너무나도 큰 능력이죠. 이랬을 때 좀비를 만났을 때 좀비의 목을 0.02초 만에 베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니게룽다요로 가야겠죠. 세월을 향해 도망치는 중이다 하면서 달려가면서 옆에 도망가는 길에 마침 있는 좀비를 썰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능력이 발동이 될 거 아닙니까? 미쳤다. 니게룽다요 개사기 능력이죠. 자, 배낭여행. 고민이 좀 되는데 이거 좀 좋은 매치업이거든요. 배낭여행은 혼자 살아남는 거고, 행동심리학은 단체 생활을 할 때 리더를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행동심리학은 내가 정치질도 잘해야 돼요. 상대방의 거짓말, 배신, 무력질을 내가 알아내긴 했어. 간파를 했어요. 근데 정치질을 못하면 결국 당해요. 알고도 당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 하지만 배낭여행 혼자 틀어박혀서 어느 정도 한참 동안 버티는 게 가능해지겠죠. 물론 싸움이나 이런 건 못하겠지만 어차피 산에서 버티면 좀비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야. 그럼 적당히 캠핑 서바이벌 지식으로 나무창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좀 버티면서 좀비 사냥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SF 상황이나 재난 상황이 오더라도 배낭여행이 빛을 발할 거고, 행동심리학은 제가 정치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결국 내가 능력을 가졌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정치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거짓말인 걸 알아챈다고 하더라도 리더로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피해갈 것 같아. 상대방을 걸러내는 용도로 쓸 수는 있겠죠. 혼자 살면서 상대한테 도움을 주거나 했을 때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걸 빨리 파악할 수 있기는 하겠는데,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뒤통수를 깔 수가 있긴 하겠구나. 이러면은 행동심리학으로 갈게요. 왜냐면은 배낭여행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에서 틀어박혀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버틴 다음에 적당히 잠잠해지고 나서 도시로 내려온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 파밍하고 다시 산으로 가고 이걸 반복하는 건데, 행동심리학은 시작부터 도시에서 내가 버티면서 파티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몇 명 배신 안 하는 동료들만 모아서 몸체를 불리다 보면 결국에는 주변 인물들이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얘가 배신할 것 같아?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런 거를 내가 잘 파악한다는 걸 동료들은 눈치를 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버티면서 파티를 꾸려나가기에는 행동심리학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하다. 행동심리학. 자, 침입자 대 공포 면역. 이거는 공포 면역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주인공들이 이 능력을 패시브로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침입자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침입자가 있으면 한 가지 더 장점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 마트를 털러 나가지 않아도 돼요. 옆집을 털면 돼. 비어있는 집들을 도락을 풀고 들어가서 털어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마트에 나가서 내가 오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보다 아파트 안에서 버티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뻐길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침입자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밖에서 문 두드려보고 좀비 있으면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보고 도락 풀어서 안에 한번 열어가지고 사람 있습니까? 사람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한번 하고 아무도 대답 안 한다?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훔쳐 나오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아파트에서 좀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잠입대 대장장이. 이거는 어쌔신이냐 아니면은 드워프냐인데 고민이 좀 되네. 이건 둘 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잠입도 일단 위험에 노출이 최대한 덜 될 거 아니야. 대장장이는 위험에 노출이 돼버려요. 결국에는 내가 냉병기를 만들고 도구 제작을 하고 그 지식을 알고 있어 막. 그래서 석궁도 만들어주고 칼도 만들어주고 뭐 이것저것 해. 그랬을 때 그 파티가 자연스럽게 꾸려질 거 아니야.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은 방탄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시내에 깔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방탄복이라는 게 없잖아요.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데 털지 않으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옛날 중세시대 기사 뭐 이런 것처럼 플레이트 아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갑옷을 입게 돼 있단 말이야. 살아남으려면. 그때 도움이 되니까 내 파티는 어느 순간 보면은 남들은 옷 입고 다니는데 내 파티는 옷 위에 간단한 갑옷이라도 입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눈에 띌 거 아니야. 총기를 들고 있는 놈들한테 눈에 띄어버려. 우리 파티가. 그래서 누가 만들어줬어? 해서 걔네가 항복하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걔네들한테 처맞고 노예로 팔려나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잠입으로 뭔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철물점 주인 아저씨들을 여러 명 만나가지고 대장장이 파티를 꾸리는 게 낫지. 내가 하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나쁘진 않은데 물론 어느 정도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능력이 있으면. 근데 잠입이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갖고 싶은 특성 월드컵 4강. 네베네베 능력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네베네베 능력자가 돼버렸는데 네베네베 능력자죠.
이게 사람의 목을 베어버리는데 0.02초가 걸린다는 거에서 이미 너무 그거야. 너무 너무 사기지 않나? 잠깐만. 혹시 이 4배 능력자가 날아오는 총알을 보고 피하려면 어느 정도 거리여야 될까? 아니면 화살이나 석궁도 얘기해줘. 4배 능력자가 총알을 보고 회피하려면 반사신경도 빨라진다 했죠. 신체 제어 속도도 빨라지죠. 모든 운동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때 일단 총알은 55m 밖에서 쏘면은 피할 수 있어요. 총구의 불꽃을 보면서 바로 몸을 굴려서 피할 수 있어. 미치는 거 아니야? 50m 바뀌기만 하면 바로 앞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석궁이나 활은 13m 거리기만 하면 돼. 15m 너머에서 쏜 화살이라면 여유롭게 고개를 까딱하면서 피할 수 느려. 이거는 4배 능력자가 맞죠. 이거 자물쇠 주먹으로 도망가면서 부수고 다시 4배 속도로 달려와서 털면 돼. 무력으로 해결하면 돼요. 육상 능력이라고 돼 있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육상 능력이잖아. 도망가는 것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력, 지구력 모든 능력이 4배 향상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육상 능력이. 그랬을 때 육상을 하는 중에 칼을 갖다 대는 것뿐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개념은 나는 세월로부터 도망치는 중인데 칼을 그냥 상대방으로 갖다 대는 것뿐인 거예요. 이 능력을 이용해서. 그런데 상대가 베인다는 개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니게룽다요. 4배 능력자. 4배 능력자. 자, 여기는 행동심리학 대 잠입. 행동심리학 나쁘지 않죠. 잠입도 나쁘지 않아. 엄청 좋은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따지면 행동심리학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결국 오랫동안 비교하면은 더 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 잠입보다. 잠입은 결국에는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한 번 실수했어. 아니면은 그런 장면들 있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옆에 같이 간 동료가 소리를 낸다든지 결국에는 몸 바쳐서 살리는 상황이 찾아올지도 몰라. 왜냐면 행동파니까.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 있기 쉬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행동심리학 집안에서 사람들 지휘하면서 입사 테스트 하면서 그렇게 지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동심리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배 능력자와 행동심리학. 4배 능력자는 혼자서 이 행동심리학이 모아놓은 파티원들을 썰어버리는 게 가능해요. 학살이 가능합니다. 카타나 한 자루만 있다면 들어가서 발도 병력일섬을 조져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병력일섬 가로치고 7초. 그래서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 아니지. 잠깐만 7초가 100m 기준이잖아. 잠깐만. 그러면 이 4배 능력자가 카타나를 한 자루 쥐고 있어. 그랬을 때 이 활, 석궁, 총알을 어느 정도 근처에서 쏴야 내가 미리 반응을 보고 상대를 썰어버리는 게 가능할까? 이게 중요하죠. 자, 역으로 질주해서 들어가서 상대를 베어버리는 상황이 떴을 때 시속 54km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1.8m 안에 있으면 활을 시비를 놓는 순간 상대를 조져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미쳤다. 1m 이내면은 석궁도 조질 수 있죠. 0.5m 붙어 있을 때 총알을 그러면은 상대가 쏠려고 할 때 벤다면 어느 정도 거리까지 안정권일까? 자, 상대가 쏘는 걸 보고 벤다고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권총일 경우에 1.5m 상대가 떨어져 있어도
상대가 검지 손가락이 흠칫하는 순간, 심지어 검지를 거는 순간도 아니야. 이미 걸어놓고 쏠려고 움찔할 때 들어가서 베어버릴 수 있는 게 1.5m까지 가능하다. 미쳐버렸죠. 2.5m까지 석궁을 베어버릴 수가 있고요. 활은 4m 안에서만 쏘면 달려가서 베어버리는 게 가능해요. 0.2초 만에 3m 이상을 순간이동하듯이 좁혀 들어가 궁수가 손을 잡혀기도 전에 카타나로 상체를 갈라버리는 게 가능하다. 이거는 진짜 병력 일섬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 병력 일섬이 가능하다는 가정이거든요. 얘는 병력 일섬이 가능한 존재예요. 이러면 잠깐만, 혹시 이 4배 능력자는 총알도 쳐내는 게 가능할까? 자, 총알을 쳐내는 게 가능할까? 블레이드 패링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건 안 되고, 미리 휘두르면 가능하긴 한데 궤적이 이제 예측을 해야 되니까 좀 힘들다. 오케이. 총알을 쳐내는 건 안 되네요. 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활과 화살은 쳐내는 게 가능할 것 같고, 총알은 1.5m 안에만 있으면 상대가 총을 쏘려고 움찔할 때 가서 베어버리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3m를 0.2초 내에 주파 가능하니까 결국에는 빠르게 상대방한테 몸을 좁히면서 다 베어버리면 얘는 혼자서 학살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이러면 결국에는 4배 능력자로 가야겠죠. 사람의 모든 능력이 4배만 향상을 해도 이 정도로 빨라진다? 진짜 미쳤다. 그래서 4배 능력자, 포스트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갖고 싶은 특성 월드컵 우승은 니게룽다요. 4배 능력자 니게룽다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킹 한번 볼까요? 1등 어케 살았노. 한 번도 안 떴죠. 저는 꼼짝없이 죽는 상황에서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낯선 곳에서 사지 멀쩡히 목숨은 건짐. 쿨타임 6개월. 아사 병사에는 적용이 안 된다. Hey, you finally awake. 이게 된다는 거죠. 주 4.5일제.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일요일에는 죽음의 위기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고, 아드레날린 폭주. 목숨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 신체 능력과 두뇌가 5배 발휘? 5배 발휘라. 그러면은 저것도 5배 능력자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목숨이 걸린 위기 상황이라는 게 좀 아쉽죠. 그게 좀 아쉽잖아. 왜냐면 도주 니게룽다요는 세월로부터 도망치면 상시 4배 능력을 보유할 수 있어. 하지만 5배 능력은 위기의 상황에만 발동이 되잖아.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느꼈네요. 지금 보니까 다 모르고 있네 이거를. 이 사기적인 능력인데. 니게룽다요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니게룽다요야 어디 갔니? 니게룽다요 28이 하세야보다 높은데? 하세야보다 높네. 니게룽다요. 그래, 이게 맞지. 4배 능력자란 말이야. 나는 항상 도망치는 중이다. 이걸 모르네. 자, 재밌었습니다. 간만에 월드컵 재밌었네요.